자, 어디까지 했죠? 지금 이제 우리가, 김 목사님, 책을 안 보고, 여태까지 공부한 걸 지금 다 지금 해보는 거예요. 거기는 말 하나 많아요. 예? 여기는 하다 많아요. 자, 예, 인격성 안에 이제 세 번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자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억압을 받음으로써 심리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리 질병. 근데 이제 억압하는 요소들을 쭉 보면은, 자, 그 15가지 중에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딸, 문제 가지고 상담하는 그분도 나누다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딱 걸리냐면은 생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 예. 비언, 대화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찍부터 좀 대화법을 부모가 자녀와 좋은 대화법을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자기 식대로 대화를 계속 하다가 삐뚤어져서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와놓으니까 이제 그거를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인과 자유인이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소통의 관계. 소통을 잘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그래서 이 대화법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화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화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대화법의 요소가 5개가 있어요. 경청, 공감, 말하기,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그 다음에 피드백 받기. 그리고 5개만 대화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은 대화법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교실도 결국은 뭡니까, 이거? 결국 부부교실도 대화예요, 대화. 네, 대화. 대화하자 그러면 쌈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법.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다 보면은 말이 더 험악해지잖아요. 비난, 그 다음에 방어, 모욕, 그 다음에 담쌓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인간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통의 영역에서 대화법,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데 21가지의 방법 이야기했죠. 네. 뭐 열린 대화, 닫힌 대화, 그 다음에 시간 대화, 시간 질문법, 몇 년 뒤에 이대로 간다면, 과거에는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확인 질문. 쭉 듣다가, 그래서 상담자는 항상 아이하고 하든 뭘 하든 메모하고, 네, 그래서 쭉 듣다가 이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게 최선인가? 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네, 창의력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또의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은 뭐가 있어요? 직접적인 질문, 그 다음에 확인 질문, 그 다음에 반복 질문, 연속 질문, 네. 그 다음에 요약 질문, 그 다음에 일탈 질문. 일탈 질문은 아이디어를, 창의력을 좀 뛰어나게 현 상태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특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질문은 뭐예요? 함정 질문, 그 다음에 부정적인 질문, 그 다음에 모함 질문,
폐쇄적인 질문, 추궁하는 질문, 과거로 가는 질문, 그 다음에 유혹하는 질문, 비판하는 질문, 때에 안 맞는 질문. 네, 목사님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더운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질문.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좋은 질문, 나쁜 질문. 그 다음에 나를 확인하는 질문. 그 다음에 또 업무를 발전시키는 질문, 코칭 질문, 그 다음에 역학 원칙의 질문, 그리고 용어 질문, 그 다음에 과거에 뭐 어떻게 성공한 비결이나 이런 거 질문, 그 다음에 음량의 질문,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변화를 위한 질문, 치료를 위한 질문, 그 다음에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 선택의 질문, 또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코칭 했죠. 코칭의 10단계 뭐 있어요? 자, 오프닝, 영역 분류, 주제가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성장 목표, 그 다음에 과정 목표, 자원 찾기,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예, 진행 수정, 그 다음에 예, 강화. 뭘 강화하죠? 장점, 잘하는 점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10번째는 이제 목표 달성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멘토링 했습니다. 멘토링. 멘토링은 뭐였어요? 멘토링은, 코칭과 멘토링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멘토링은 전체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뭐 상담, 조언, 티칭,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 거고, 코칭은 예, 그 중에 한 가지의 영역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멘토링, 그 다음에 이제 코칭. 그래서 멘토링은 주로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자, 우선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거는 이제 멘토의 자격이고, 멘토가 해줘야 될 일. 자, 우선은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변화와 발전, 네, 새로운 리더,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혼자 합니까? 안 돼. 요즘에 애들이 옆에 이런 좋은 멘토가 있으면은 훨씬 더 자기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누가 안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재능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자녀들에 대한 멘토 교실을, 이런 거, 부모 교실을 우리가 안에서 그런 이제 멘토, 이제 부모 교실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멘토로서, 그때 우리 자녀 부모 교실 할 때 많은 이야기 했을 때 뭐 했습니까? 보호자냐, 리더자냐. 그래서 보호자냐, 리더자냐. 이제는 리더자로서의 부모가 필요한 시대다. 자, 그리고 이제 멘토의 자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네, 사람을 알아야 되고, 내면이 건강해야 되고,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 멘토 훈련을 받은 사람, 모범적인,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이런
멘토가 있으면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멘토들을 훈련하는 멘토 교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멘토 교실에서 멘토 훈련을 하고 코칭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더십 했죠. 예수님의 리더십. 13가지 예수님의 리더십. 첫째 뭐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희망의 리더십, 인간 중심의 리더십, 치유의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변화 발전을 이루는 리더십,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의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가치 중심의 리더십, 자기 관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열린 리더십, 십자가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그래도 많이 남아있네요. 컨닝하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면 다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컨닝도 못하고, 그래도 아니까 컨닝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갔어요? 거룩성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네. 거룩성을 가다가 지금 우리가 좀 옆으로 샜어요. 자, 그래서 거룩성의 첫 번째는 이제 계명. 근데 이제 그 앞에 책이 하나 더 일단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다루고, 그 다음에 죄와 십자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영역 다루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면은 거룩성 안에 3가지 파트에 영성에 대한 것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에 관한.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일단 성품 교실을 먼저 하려고 해요. 성품 교실을 먼저 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부분을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면 우선 이제 그런 쪽에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달에 우리가 성품 교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품 다음에가, 그래서 그 52주, 그동안 52주 외우신 거 이걸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또 외워야 돼, 다시? 예. 그거 외우면 소용없네요. 소용없다기는, 소용없는 건 없어. 그래서 성품을 52주로 바꿨어요, 다. 그래서 그걸 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 부부교실 뒤에 여기부터는 부모교실인가부터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 80가지 정도 했는데 52개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성품 교실 할 때는 요 52가지 성품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52주로 뽑았어요. 네. 예? 네. 이걸 이제 계속 하고 외우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치매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네. 일단 외워야 되지. 이게 그래서 이제 치매 교실도 우리가 이제 해야 돼. 치매 예방.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창조의 원리를 가만히 이해를 하면은 돼요. 성경대로만 하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치매 걸린 사람들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치매 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의 기능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통, 관계. 근데 우리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관계의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은 사람과만 관계를 갖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서라도 중보 기도하는 훈련시키고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 그 돌아가신 권사님 100세가 다 되신 분도 뭐 그 집에 가면 계속 그분은 기도를 해요. 성도들의 자녀들 다. 그리고 텔레비 보고 뉴스 해서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이제 딸이 또 결혼을 안 해가지고 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예. 근데 그 양반은 또 예수를 안 믿어. 참 희한해, 그게. 그렇게 갈 때마다 이제는 좀 교회 나오세요, 그래도. 웃기만 하고. 근데 결혼 안 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 양반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기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되고 장례 헌금을 그때 500만 원인가 뭐 준비해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항상 가면은 그렇게 중보자로.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중국 기록 대상.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들들 뭐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 이름이랑 있어요. 네.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결국 이게 치매는 기억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요양병원 이런 데 가면은 이분들이 그냥 누워 계시잖아요. 거의 가다. 그 생각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병상에서라도 일찍부터 그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은 병상에 누워서도 하루 종일 성경 구절 생각하고 숫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또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치매 예방 방법들이죠. 아마 그 했을 거예요. 그 양반이 했을 겁니다. 그 딸이 잊어버렸나 보다. 그걸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시신 기증 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안 하면 못 하시더라고요. 일어나고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눈 감으시면 안 일어나시고. 유언을 했어도 안 해요? 유언을 했어도 자녀들이 해야지. 유언을 안 해요? 옛날에는 유언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 재산은 유용해. 재산은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야기가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돈으로 가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품교실. 그래서 이제 52개 성품으로.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줄 때까지 다 해도 제대로 다 몇 개나 정착을 시키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해볼 게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게 다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주일학교는 지금 이제 40교실이 가고 있잖아요. 청소년부는 이제 멘토링 교실로 가고 교재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청년 교실을 따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청년들. 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대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에서부터 이제 뭐 필요하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어떻게 자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뤄가지고 직장 문제라든지 또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G6가 뭐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G5까지 다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필요한 대로 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영역을, 거룩성의 세 번째 영역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컨설팅이라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 컨설팅의 영역.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자기, 세상은 자기 성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 불교 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쓰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자기 컨설팅.
예. 예? 거기서 우리 것을 갖다가 다 쓰는데요. 예. 거기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좋은 말 많이 쓰지, 우리 거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걸 안 쓰면 다 뺏겨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거룩성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 다음에 하고, 컨설팅의 영역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행복, 그런 가정 만들기, 또 우리 이제 굿 실버 라이프, 요게 이제 앞에, 뒤에 가야 될 게 먼저 앞으로 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천상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격증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격증을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그래서 거룩성은 일단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사랑성은 의외로 이제, 예, 우리가 그래서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 그리고 SQ 쪽에서 사랑성을 좀 다룰 것 같아요. 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랑성의 일부분을 거기서 좀, 결국 배려라든지 뭐 공익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나눔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사랑성의 기본 틀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성에서 이제 다뤄야 될 것들이 우선 이제 생명과 삶의 중요성. 네, 영혼성의 출발점은 나한테 있는 생명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거고, 이 생명이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 여기 출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의 이제 욕구예요. 변화와 발전을 욕구. 그래서 영혼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에요. 변화와 발전의 완성. 그래서 거기서 변화와 발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능이나 이럴 때 다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변화와 발전의 완성.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 공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인의 삶의 문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굿 실버 라이프. 그리고 거기에 부록으로 코칭하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이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성이 책으로 하면은 또 여러 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는 뭐 이제 정상이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러면서 부록, 그리고 행복 프로그램,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런 부분들은 부록이면서도 그런 자원을 사용하는 현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5가지 성품을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럼 이거 써먹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우선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사회, 직장이라고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G7을 응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게 좀 탈무드처럼 현장화할 수 있는 이 작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주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 그래서 직장과 직업에 대한 부분을 하나 또 이제 다룰 겁니다. 직장과 직업.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5가지 성품의 영역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책은 한 50여 권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41권이에요, 이게. 번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우선 필요로 한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목회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재직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영성의 영역에서 지금 영성에서 다루는 게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계명을 훈련을 하는 거, 이런 부분. 십자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소통, 그리고 이제 열매, 빛과 소금의 열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부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자세라든지, 뭐 사명의 틀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따로따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나무를 이제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무 안에서 뭐든지 다 이제 이 성품을 사용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만드신 책 중에서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만드셨는데 기독교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건 만드셨어요. 놀이문화를 있어요. 네. 거기나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다루면서 뭐 기독교인들의 이제 뭐 놀이 문화라는 거, 시편이라는 게 원래 이제 알고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문화계의 문화, 노래하고 춤추고 또 뭐 즐기고, 근데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놀 거냐는 거고, 그 노는 걸 통해서 뭐를 공부를 할 거냐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노는 게 인간의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룬다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문제나 이런 것도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가서 차 마시면서 아이들이 노는 장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정글, 짐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놀면서 재능 개발 쪽으로 연계를 시켜보면 SQ, EQ, IQ를 아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오늘 가서 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오늘 SQ를 하나 공부하고 오고 발전시키고 오고, 이게 그러니까 노는 문화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SQ, EQ, IQ에 대한 교육의 하나의 기본 뼈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좀 들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런 뭐 장소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서 나 우리 아들 보고 그런 거 하나 좀 해보라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많이 하는데, 다른 일보다 그런 일. 그러면 그 속에서, 거기 들어오면은 거기서 부모 교실도 열고 다 하는 거죠.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터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구상을 해봐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땅 팔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 걸 해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모들은 그 안에서 부모 교실도 하고, 애들은 와서 놀면서 그런 그 놀이 자체를 이제 그런 구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놀이는 궁극적으로 이걸 놀면서 거기서 어느 영역을 애들이 훈련을 하게끔 할 거냐에 대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 부분에다가 그냥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배당 구조 자체를 이제 놀이문화식으로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애들 데리고 부모들이 다 와. 오면은 거기서 뭐 차도 마시고 필요하면 밥도 먹고 놀다 가는 거죠. 꿈의 교회. 네. 꾸면 아니 꿈의 교회 그 목사님 어디 때는 동물원 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동물원 가지고.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건 못해. 그러니까 이제 예. 차원이 다르지만 그럼. 어쨌든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들어와서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공부하고 배우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한 익히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이제 그걸 짜내야죠. 이제. 선생님 그 부모
부모교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시작하거든요.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 부모교실 책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샘플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애들이 받아서. 네. 그걸 저는 통합학교를 생각하는데 그럼 애들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면은 SQ를 어떻게 SQ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네.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고민 안 하셔도 돼. 부모 교실 4개월 끝날 때까지는 다 나올 거니까.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예.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까 봐요. 아니 나중에 나올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 교실을 우리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와서 부모는 부모 교실 공부하고 애들은 애들 교실 공부하고. 근데 이게 이제 재능 교실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제목을 우리가 G7 영재 교실로 하는 게 맞냐? 천재 교실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해볼 거냐? 영재 교실 그러면 일반적 냄새가 좀 나고 일반들이 많이 쓰잖아. 하고 있고 차이점을 둬야 되겠는데 이게 천재 교실 하기에는 너무 또 사람들이 이 바깥쪽으로 자꾸 생각을 할 것 같고 내용 자체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떤 타이틀을 딱 붙여주면은 SQ, EQ, IQ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거를 사회에다가 그런 리더십으로 만들어내 놓을 거냐. G7 전인적 교육하면 어때요? G7 전인 교육.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좋은 건데 바깥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뭔가 당신의 자녀를 탁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서 고민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될 이름이에요.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름 공부. 예.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뭐 영재 교실이 됐든 천재 교실이 됐든 이거는 부모가 공부를 안 하면은 안 시켜야 돼. 이거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부모가 공부를 한 사람이 이거를 애를 우리가 그거를 한다. 드림 학교 그러니까 홍성주 박사가 네. 그 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재 교실을 해요. 그러면서 부모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네. 부모도 반드시 이수한 학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교실을 마친 사람들은 부모가 공부할 SQ 교재를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부모가 공부하는 EQ 교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부모가 공부하는 IQ 교재를 공부를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아이들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용으로. 그래서 결국은 부모들이 공부를 해서 교사를 해줘야 된다고 이걸. 아이들에 대한 교사를. 그거를 누가 해줄 거냐고 이거 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하고 교사를 돌봐줄 수 있는 교사들이 부모 중에서 나와줘야 돼. 그러면은 예. 목사님이 만들 거는 부모교육이잖아요. 부모교육용이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애들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예. 혹시 먼저 지금 교재 16조 나오는 게요. 예. 그거를 공부하면 부모가 되죠. 부모에게 그걸 공부하고 지금 애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커리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커리를. 그걸 만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모가 공부할 거를 만들고 애들이 공부할 거를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교재에 대한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애들은 어쨌든 지식보다는 교재 자체도 이게 좀 근데 이번에 군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군산의 집사님 딸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책을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보면서 이런 형식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글자는 많이 없어. 하여튼 애들은 뭐 글자는 많이 필요가 없는 거야. 보고 그 속에서 뭘 발견해내게 할 거냐는 거야. 그 속에서. 그래서 얘가 지금 어쨌든 그 친구를 내가 한번 만나볼 생각이에요. 애들 교재에 대한 구상이 지금 끝나면은. 그러면은 글자는 그 책은 별로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다가 어떤 방식의 답을 찾게 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모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되고, 내가 옛날부터 구상한 게 뭐냐면은 이 영상 속에서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 쭉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동화는 동화인데 그냥 이런 동화가 아니고 영상 속에서는 내가 타치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뭐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 공부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모가 공부하는, 지금 부모 교실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면은 부모가 이제 좀 더 SQ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EQ를 공부하고, IQ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린이용으로 이제 전환을 다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부모가 공부를 하고, 부모 중에서 이제 교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교사들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교사들이 하려면 일단은 일반 교사용으로 SQ, EQ가 만들어져 가지고 교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안 하고 이거를 하기에는 안 되고. 근데 부모가 제일 적당해요. 자기 자녀에 대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부모 중에서 교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훨씬 효과적인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 교육도 아이들 교육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입적으로 전달해서 가르치는 것, 부모든 아니면 대상이든 그런 방식은 일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자기의 공부를 자기가 아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학문화 방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아는 메타인지라는 게 지금 이제 타이틀에 있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화는 중국부터 지금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가는 자기 주도형, 그 이제 학습이 됐든 생활이 됐든 삶이 됐든 자기가 주도해서 일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가르쳐주지만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토론하면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뭔지를 찾아가는 메타인지를 찾아서 그 능력까지 메타인지까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어떤 교육의 방향성도 네. 그러니까 거기 아까 영재 교육에서 그런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식사하시고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